않으시죠? 저도 가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고등어 조림. 고등어 600g, 무 400g, 양파 200g, 청양고추 15g, 홍고추 20g이 필요하고요. 조림 양념에 들어갈 고추장 3큰술, 간장 10에서 12큰술, 다진 마늘 3큰술, 고운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2큰술, 깨소금 2큰술과 함께 설탕 1큰술, 맛술 3큰술, 생강즙 2분의 1큰술, 물 3컵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고등어는 깨끗이 손질한 다음 토막을 내주시고요. 각종 야채들은 먹기 좋고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조림에 필요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주시고요. 냄비에 물을 깔고 준비한 재료들을 양념장과 함께 모두 넣어 바짝 졸여내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고등어 조림 완성!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슬슬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자, 소매부터 좀 이렇게 씩씩하게 올리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할 때는 사실 무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주연보다는 아주 감칠맛 나는 연기를 해주는 조연들이 나오면 더 재미있듯이 고등어 조림에도요, 사실은 고등어 살 퍽퍽한 것보다는 물컹물컹하게 푹 무른 무가 정말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무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를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 써는데요. 무는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시는 거예요. 얇게 써는 것보다는 이 정도 두께로 썰어 주시는 게 나중에 무가 푹 물러서 물컹물컹한 무를 먹게 되면요, 두툼한 게 아주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는 다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양파거든요. 양파 같은 경우는 반으로 썰어 가지고요,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얇게 써는 것보다도 요 정도 두께가 좋은 것 같아요. 양파 두께도 약간 도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썰은 양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양파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고등어 조림이 달짝지근해져요. 어떤 조미료 넣은 것보다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 썰은 것도 앞으로 옮겨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저는 오늘 청양고추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양고추를 집어넣게 돼서 나중에 먹게 되면요, 매콤한 맛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도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청양고추를 저는 이렇게 3개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양고추가 없으면 그냥 파란 풋고추를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청양고추를 제가 지금 어슷어슷하게 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체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씨체 집어넣어야 얼큰한 게 알싸하면서도 맛이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고추 다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 양파, 풋고추, 홍고추를 다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에다 저는 오늘 지금 파를 안 넣었어요. 파를 왜 안 넣었느냐면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를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파가 이렇게 잎사귀가 파란 게 남았다든가 했을 때는 파란 잎사귀가 들어가서 조려줘도 그 이 파를 먹었을 때 맛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제가 한번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 칼도마 2개 정도 놓고 보통 쓰시죠? 하나보다는 2개가 좋은데요. 하나는 야채를 써는 도마를 하고요. 1개는 생선을 써는 도마를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도마 같은 것을 햇볕에다 바짝 말려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대장균도 안 살고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건 고등어예요. 물론 생선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질을 다 해주지만은 그래도 손질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실 날이 있거든요. 자, 이건 고등어인데 고등어는 요 지느러미를 위시에서 이렇게 V자로 잘라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V자로 칼집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V자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다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V자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치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네, 토막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게.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 토막을 친 고등어를 갖다가 냉동을 시킬 때는요, 지퍼팩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냉동을 시켜야만 비린내가 나지 않고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고등어 토막 친 거는 옆으로 밀어 놓고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치워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냉동실에 지금 고등어를 다 손질해서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한 게 있거든요. 그걸 꺼내다가 고등어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선하게 손질을 해놓은 고등어를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하는데요. 자, 지퍼백에다 이렇게 지금 담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린내가 나지도 않고 냉동실에 어떤 그 수분 같은 것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고등어를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자, 조림을 만들려면 양념장이 또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념장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건 간장이에요. 자, 간장인데 보통 진간장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깨소금.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등어 조림할 때요, 깨소금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고운 고춧가루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고운 고춧가루.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을 요만큼 넣어주세요. 설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야 맛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강즙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생강즙 넣어주시고. 생강즙이 없으면요, 생강을 칼도마로 다다다다 마늘 두드리듯이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곱게 다져가지고 넣으셔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맛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고추장이거든요. 이렇게 고등어 조림을 할 때 고추장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요,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등어 조릴 때 고추장을 만큼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고루고루 다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양 비율로 하게 되면요, 고등어 조림을 해놨을 때 고등어 조림이 상당히 맛깔스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물을 갖다가 냄비에다가 이렇게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냄비에다가 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깝니다. 그래야 생선을 졸였을 때 냄비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는 감자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감자를 깔으셔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감자 반, 무 반을 섞으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 고등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손질한 고등어를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무엇을 올릴 거냐면 부재료를 듬뿍 올릴 거예요. 부재료, 네, 이게 양파거든요. 양파 이렇게 듬뿍 얹어주시고요. 이런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야만 음식을 해놨을 때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자,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홍고추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양념장을 넣을 거거든요. 양념장을 여기다 이렇게 듬뿍 얹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와, 아주 그냥 한 냄비 근사하게 됐는데요. 이 고등어 조림은 네, 이렇게 냄비채 상에다 내놔도 괜찮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양념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3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물 분량이 맞거든요. 물이 이렇게 잦아들면서 고등어하고 무가 잘 익는데요. 자, 여기 냄비 한 번만 봐주세요. 냄비를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요, 어떤 상태냐면 물이 이 부재료 위로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잠길 듯 말 듯 이렇게 돼요.